근데 이거 센터장님들 모시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매크로 이슈. 예. 그거 있잖아요. 하반기 경제 전망 이런 예. 거. 그거 해도 경제 돼요? 시장. 그럼요. 네, 여쭤봐도 돼요? 어디 가나 뭐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증시가 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2,300도 갔다가 예. 좀 조정 받았다가 예. 뭐 오늘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저희들은 이제 시장 자체는 네. 좀 긴 흐름으로 보면 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제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좋은 말로 그러니까 좀 저희들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 장세라고도 말하거든요. 네네. 유동성 장세죠. 돈이 많은 이제 그런 건데 뭐냐면 네. 정부에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돈을 풀어갖고 이제 자꾸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돈이 많아지면 우량 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돼 있죠. 조금 불안하니까. 네. 근데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량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오르고 네. 또 우량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네. 그게 이제 금융 장세의 성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장세. 예. 요게 실적이 좋아지면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실제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네. 실적 장세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네. 저는 일반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금융 장세에는 투자하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 장세에 투자했는데 네. 기업 실적이 안 좋아 이제 원래도 안 좋으니까 네. 그거는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시작하니까 네. 편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안 좋아진다. 음. 그러면은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경기를 살려야 돼. 부양책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정부는 일자리 실물 이 경제를 추가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를 뭐 주식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네.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부양책.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부양하는 게 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 장세에는 일반인들이 딱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나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할 거야. 경기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장기 투자를 할 거야. 그 마음만 갖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뭐 중간에 뭐 좀 약간 고생하실 수는 있어요. 네. 지금처럼 조정받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는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데 네. 그때부터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우량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량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 우량 자산. 왜냐하면은 우량 기업들은 경기가 살아나면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택 지금은 4차 산업으로 가니까 금융 장세에는 성장주가 좋고 4차 산업 이 언택주가 좋은데 네.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있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이 안 팔리니까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네. 삼성전자 약간 이게 딴 데로 가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언택도 갖고 있는데 네. 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뭐 서버용 반도체도 있지만 네. 또 막 핸드폰 이쪽 수요도 한 40% 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또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섞여 있고 뭐 현대차나 무슨 소비재가 섞여 있다는 거죠. 예, 일반 경기가 네네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실물 경기가 네. 안 좋은 상황이 섞여 있는 거죠. 네네. 핸드폰이 안 팔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포스코나 우리 뭐 하나은행이나 KB금융지주나 뭐 이런 데는 네.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더라도 실물이 안 좋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량주들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우량주를 사면 돼요. 우량주. 예. 그게 성장주면 뭐 성장주 아니면 섞어 사도 되고. 네, 네.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럼 경기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본인이 계속 이익을 나는 뭐 이렇게 매매해서 이익을 내겠다. 네. 사실 근데 주식은 뭐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좀 장기로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 되는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네. 조금 지금 저금리에서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네. 뭔 얘기하다가 이게 제가 좀 빠졌는데 네. 지금 금융장세에서는 금융장세. 예. 우량 그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예. 버티면 그렇죠. 결국 국가에서 계속 부양책을 써서 그렇죠. 예. 경기가 순환해서 다시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 온다. 예. 예.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 얘기하려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네네네. 지금 시장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 이렇게 저희가 좀 좋아졌는데 네. 좋아지면서 특히 2분기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택주들이 미국도 엄청나게 그 주식들이 좋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삼성전자도 이익이 8조 났고 네. 뭐 생각보다 이렇게 다 이익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는 이제 더 좋았고 네. 뭐 바이오도 좋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주식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서 조금 이 팔고 싶은 이 차익이라 네, 그러죠. 네, 이제 네. 이익 난 걸 좀 팔고 싶은 네. 욕구도 생긴 차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지금 2차 팬데믹 우려가 지금 네. 뭐 300명 뭐 이렇게 계속 되니까 사실 걱정도 되고 뭐 네. 이제 하여튼 이제 그래서 지금 조정으로 약간 있는데 저희도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네. 지난번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도 겪어보면 저 우리나라 이제 방역 체계도 비교적 잘 돼 있는 네. 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래서 한 3, 4주 정도 지나면서 다시 1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도 대구 막 이렇게 그 신천지 이렇게 되면서 900명까지 갔었는데 네. 이게 다시 이제 마음을 진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요번에도 저는 이제 잘 이렇게 뭐 당연히 1, 2주는 뭐 2, 3주는 굉장히 고생하겠죠. 고생하고 다들 조심하고 이제 거리두기 더 하고 네. 잘못되면은 뭐 아주 일시적이라도 네. 3단계까지 갈 수 있지만 네, 네. 뭐 그거는 지나가는 거지. 저희들이 이거를 줄이려고 3단계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네.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3, 4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 시장은 또 다시 좀 회복하지 않겠나. 첫 번째로 코로나라는 거를 진짜 준비 없이 비를 맞은 것처럼 그러던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다 우산 공장에서 다 우산 다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예. 경험이. 예, 예. 뭐 백신도 그러니까 스케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랑 그냥 느끼기에도 저는 예, 뭐 예, 투자자는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이 투자는 안 하십니까? 투자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센터장님 앞에서 제가 증권사 임원분 아니. 앞에서 저는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는 사이즈가 아니. 아니죠. 저 그 이런 거는 어때요? 예, 예. 그 금융장세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예.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예.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계속 묶으니까 예. 결국 그거에 대해서 한국형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냐. 옛날에 뭐 채권에서 주식 넘어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사실 이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약간 증시 낙관론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장기를 보면 증시 낙관론조가 항상 돈을 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투자를 못해서 상품을 운용해 보면 그리고 네. 버핏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 뭐냐면은 저희 그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부동산의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어지간히 좀 자산이 좀 다시 이렇게 포트폴리오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제로 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한번 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얘기를 해보면 일본이 제로 금리가 간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네. 이 제로 금리를 일본 국민연금이 있어요. 일본 국민연금이 최근 10년 동안 네. 연간 수익률이 4.5% 정도 나와요. 매년. 어. 일본 채권, 일본 국채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제로고 네, 네. 막 이런데 네. 4.5%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미래인데 네. 4.5%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3%가 안 나오는데 네. 일본은 제로 성장에 제로 금리인데 네. 그게 이제 특히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이 바꿨는데 음. 일본 국채가 처음에는 일본 연금이 국채가 75%였어요. 국민연금 네. 운용할 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산이라는 게 안전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 채권을 주로 운용을 네, 한 네. 거죠. 근데 일본 국채가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제로까지 가면은 네. 그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토론이 있었겠죠. 전략적인 판단이.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은 2010년 이후로는 주식의 비중이 50% 넘습니다. 아. 일본
국내 주식하고 네. 해외 주식,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하고. 네. 그래서 이 비중이 두 개 합쳐서 이제 55% 정도 되는데 물론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네. 미국, 그러니까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합쳐갖고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돼요. 엄청 수익률이 2배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단기적으로만 보면 위험한 해가 있어요. 근데 장기로 보면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 시장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연금 수익률,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네. 다른 데보다 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아요. 국민연금이. 네.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네. 주식 비중은 몇 프로, 채권 비중 몇 프로, 뭐 대체 투자 몇 프로 이렇게 네. 비중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 비중이 30%라고 해보자고요. 네. 코로나 위기로 주가가 떨어졌어. 네. 그럼 주식 비중이 줄겠죠. 줄겠죠. 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위기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30%를.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계속 올라서 막 네. 2,500 됐단 말이에요. 팔아야죠. 그러면 주식 비중이 너무 30%가 아니고 40%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가면 네. 시장이라는 건 계속 변동성이 있지만 네. 뭐 어떤 10년에 한두 번은 대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손해 보겠지만 매년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10년으로 연평균 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10년으로 매년 평균으로 4.5%를 네.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무슨 얘기하다 네. 빠졌는데 네. 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이제 제가 자산 배분, 네, 자산 배분 얘기를 하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는 게 많으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게 딴 데로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도 부동산도 하셔야 되지만 네. 사실은 아까 4차 산업 얘기도 했지만 네. 우량주에 투자, 버핏이 주식 투자만 우량주 투자만 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실제로. 네. 네. 뭐 그렇게 다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세계 최고 부자 되셨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 미국 부자들이 주식 부자가 많죠. 근데 저희들이 꼭 주식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자산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게 전체 국민들한테도 국민들 그러니까 이 재산의 건전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좀 규제, 네. 그러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규제 네. 이런 거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로 금리가 이게 사실은 벗어나기가 네. 몇 년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네. 상당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좀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살아나기 조금 그렇죠.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죠. 제 얘기 아니고 미국 연준이 발표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2019년 작년의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는 게 2022년까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2019년에 경제가 100이었다고 치면 네. GDP가 네. 그럼 2020년 미국 얘기. 네.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예요. 네. 예상이. 네. 그러면 마이너스 6%인데 미국이 매년 3%씩 성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6% 갔다가 3% 성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2020년에 마이너스 6, 2021년에 플러스 3, 2022년에 플러스 3 돼도 제자리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경제가 이게 원위치로 잘 안 온다 이거죠. 제로금리는 경기를 계속 부양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미국도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은 0에서 0.25인데 이게 2021년 뭐 하반기 2022년 가면은 좀씩 올리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0%대라는 거죠. 뭐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0.5지만 여기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실은 조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에도 뭐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갈수록 같은 GDP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총 통화량의 양이 계속 예. 늘어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제대로 온다고 해도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자산 가치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유발하려고 돈을 푸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올라야지 인플레가 생겨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이제 경제가 커지는 거니까 그거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상단 지수 상단이라 그래요? 이거 꼭 여쭤봐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 뭐 일단은 그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씩은 이제 올라간다고. 물론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는 요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조금 이 나이키 커브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물론 이제 또 빠지면 또 금방 또 빠졌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뭐 지금 같은 지금은 사실은 동학개미 분들이라든지 또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좀 빠지면은 사겠다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정은 계속 있겠지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그거죠. 결국은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위기는 뭐 우리가 다들 하는 얘기지만 경제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고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의한 락다운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경제적인 거리두기 이게 이제 집에 그냥 있어라. 이게 경제를 완전히 이게 어렵게 만들고 뭐 식당이든 뭐 자영업자든 다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런 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전통적인 산업들이 다 원위치 되겠죠 주가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제일 핵심이고요. 이제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는 약간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신이 들고 뭐 당장 백신을 막 상용화돼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한두 달 뒤겠지만 그런 게 한두 달 뒤에 나온다는 확신이 생기는 시점 그때는 장이 한번 이제 더 실적 장세로 또 정상화되는 장세로 한번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데 좀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마찬가지, 우리 국내 증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주도주, 성장주는 이 계속 실적 국면에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지금 4차 산업화 되면서 이쪽이 이게 정말 앞으로 성장의 중심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계속 이 주식들은 선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금융 장세는 왜냐하면 이제 이 유동성은 많고 성장 나오는 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계속 주도주죠. 근데 이제 지금 장의 중심은 이제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못 오른 우량주들인데 얘들은 언제 오르냐. 물론 이제 계속 중간중간 키 맞추기를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 나오는 시점. 그때는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들이 다 정상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면까지는 그게 이제 실적장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천천히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덜하다. 반대로 좀 실물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이게 버블 아니냐 실물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가는 게 버블 아니냐라고 하지만 주가라는 건 선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은 하반기 상단 상단 지수 죄송합니다. 이거 여쭤봐도 돼요? 저희들 하우스뷰가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애널리스트 분들, 리서치 센터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늘 이제 틀립니다. 근데 틀리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거는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제
2,500에서 한 2,550 정도가 이제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네. 하반기 네. 예, 상단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많이 오르는 거죠. 네, 한 네, 10%, 네. 뭐 지금 2,300이면은 한 200포인트 네. 정도는 이제 상승 여력이 예, 있다. 더 오른다고 보고 네.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더 이제 사실은 네. 지금은 장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 말씀 계속 드리지만 네. 내년까지 좀 보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 개발되고 네. 이제 이 위기가 좀 정상화되고 네.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이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 네. 이제 요번 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클라이막스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네. 기업 이익하고 같이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니까 뭐 그 또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 산책하는 개하고 주인과 같다 주가와 실적이 피터 린치, 피터 린치 아니고요. 아니에요? 코스톨라니. 코스톨라니.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얘기를 하신. 네. 죄송해요. 제가 예. 갑자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예. 그냥 한번 제가 던지- 그거를 예. 그 뭐야 월가의 영웅에서 봤는지 그거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예, 맞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봤는지 헷갈려서 두 번째 책에서 제가 한번 보셨어요. 던져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책 많이 보시네. 저 유튜브 하려고 보는 거죠. 네. 코스톨라니의 네, 그 돈 네. 뜨겁게 사랑하라.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지만 네. 주가는 뭐 이 강아지가 이 사람의 4배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네. 결국 출발자 목적지 같다고 한 것처럼 주가는 이제 기업 실적대로 가는데 네.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가 한 125조 정도가 사상 최고예요. 근데 그동안 2017년에 이제 가장 네. 큰 이익을 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한참 오를 때.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라고 네. 하면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졌던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기업들의 네. 이익이 백신이 나오면서 정상화되면서 이익이 터닝하는 거. 네. 그리고 이 4차 산업 기업들은 또 그대로 가는 거. 네,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물려서 이익이 그대로 만약에 얘들도 터닝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네. 얘들은 얘들대로 가고 네. 이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익이 한 130조 이상 간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갱신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뭐 내년 얘기고요.